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속도가 제가 좀 빠른가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중급 과정이죠. 파이썬에 해당하는 문법은 아시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판다스라고 하는 이 패키지를 배워보고 계세요. 네, 현재 속도 체크 한번 할게요. 제가 지금 코드 치는 거가 아마도 여러분들보다는 빠르겠죠. 많이 빠를 건데 설명을 제가 드릴 때 여러분들 아마 코드를 따라오실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수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다 달고 오잖아요. 이런 것들 안 달고 여러분들 코딩만 치시면 아마도 따라오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면은 1, 그 다음에 속도가 괜찮다 1 하시고 지금 하는 게 너무 좀 빨라요. 속도 조금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은 2라고 남겨주시고요. 공개적으로 하기 힘드시면은 저한테 귓속말로 얘기해도 됩니다. 2라고. 네. 근데 2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2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이 없어서 이 정도 속도로 나가야 또 여러분들 많이 또 제가 알려드릴 수 있죠. 그죠? 웬만하면은 모르겠어요. 과정이 좀 길게 형성이 돼서 이 교재를 다 한 바퀴를 돌려드리면 참 좋은데 그죠? 이태일이라서 아마 또 판다스 기본에 해당하는 정도 배우시고 아마 이 뒤쪽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시중 교재가 또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하나는 아마 하드카피된 그 교재가 선물로 나간다고 듣고 있고 제가 그다음에 그 아닌 거는 PDF로 제가 드릴 건데 좀 PDF로는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PDF로 보는 게 아마도 지금처럼 화면에다가 바로바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가지고 편한 거 같기는 해요. 제 기준에.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하드카피 된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쵸? 줄 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치고, 필기하고, 이런 것들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 저는 대부분 이제 다, 이 PDF화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야 지금처럼 바로바로, 그죠? 옆에 설명하고, 코드 치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또 우리는 진도를 나가볼게요. 나가볼 건데, 이번에는 카테고리 열을 가져다가 자, 이 컴팩과 서브 컴팩, 투시트 이런 것들로 차종에다는 걸 크다 작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로 나눠보자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를 조금 더 뭘 하는 거예요? 다른 열로 하는 것뿐,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건들 중에 하나에 해당을 하면은 특정값을 부여해서 파생 연습을 만들 때가 있더라 라고 돼 있어. 그래서 현재 이 우리가 이 카테고리 열에는 컴팩과 서브 컴팩, 투시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컴팩은 그 다음에 서브 컴팩 이런 것들 투시트 이런 것들은 경차 그 다음에 스포츠카 이런 것들이 대부분 차가 좀 작죠. 그래서 스몰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라지라고 부여를 하는 파생변수를 만들 거다. 그래서 큰 차냐 작은 차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중에 또 연비에 해당하는 것도 연결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건데 이번에는 이 OR라는 함수를 쓸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OR는 컴팩일 때도 혹은 서브 컴팩일 때 혹은 투시트일 때 한마디로 컴팩일 때도 스몰로 서브 컴팩일 때도 스몰로 투시트도 스몰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5화는 이 중에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하면은 하자 이런 얘기고 예를 들어 다른 예로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점심 이따가 드실 건데요. 만약에 식당에 간다고 해요. 식당을 갔는데 이 식당에 나는 김치찌개를 오늘 먹으러 갈 거야. 근데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같이 있는 이런 음식점에 갈 거다. 그럴 때는
무조건 그 두 개 같이 먹어야 돼. 그럼 AND 함수예요. AND 함수고. 그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가겠다. 그죠? 김치찌개만 있고 계란말이 없어. 그래도 간다. 그 다음에 뭐 김치찌개 없고 계란말이만 있어.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화 함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화에 해당하는 거는 이 기호 자체를 버티컬 바라고 읽어요. 바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기게 바잖아요. 이렇게 생기게 바인데 이거를 세워놨다고 해요. 세워놨다고 해서 이렇게 생긴 거를 버티컬 바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파이썬에서 그냥 오화 쓰셔도 됩니다. 파이썬이 좋은 이유가 그냥 우리 자연어라고 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자연어를 그냥 코딩에 넣어도 돼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MPG 데이터 원본 데이터고요. 하는데 잠깐만 이걸 좀 하고 갈게요. 자, 올려서 여기다가 도입 그러셔서 실습 목록에 해당하는 행으로 변수 만들기 컨트롤 A T 두 번, B 한 번. 네, 띄어쓰기 없게. 자, 입력해보죠. 자, MPG에 카테고리열이 있어요. 카테고리 탭, 그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는 어제 알려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 바, 그죠? 여기 쓰다 보시면은 C, 그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은 로딩 뜨고, 그죠? 거기에 카테고리 쓰다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탭 하시면은 자동 완성 받아주시고. 자, 얘가요. 이 등호 두 개가 프로그램에서 같다라는 얘기죠.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컴팩일 때 이렇게 일단은 찍어보세요. 이러면 동그란 가루가 빠졌네. 동그란 가루 에러 뜰 거예요. 에러 뜰 거고 동그란 가루를 하시면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는 not callable. 그래서 못 가져온다는 에러가 떠요. 그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좀 이게 많이 접할 수 있는 에러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하는 거는 현재 이걸 두 개짜리 객체고 걔네들을 불러올 수가 없다라는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끔 가다가 이거 많이 보실 거예요.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를 empty.where 이렇게 하셔서 조건을 이렇게 달 거예요. 달 거고. 자, 이렇게 이제 달아내시고, 자, 일단은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보세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되는 시점이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떼시고, 이만큼을 복사하세요. 이만큼 복사를 하시고, 여기 뒤에다가는 이 오화 쓸게요, 저는. 오화 쓰시고, 갖다 붙이겠습니다. 또 오화 쓰시고, 갖다 붙이기.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자, 이게 뒤에서 쉼표 쓰셔야 돼.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거 쉼표가 있어요. 쉼표 하시고, 그 다음 줄에 스몰이라고 썼어요. 스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라지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고 동작을 일단 해볼게요. 동작을 해봤더니 지금 뭔가가 에러가 계속 뜨네요. 에러가 계속 뜨는데 여기가 지금 카테고리가 듣는 요거 한번 잠깐 바꿔볼까요? 한번 바꿔보시고 동작을 해보면 그러면은 요게 지금 이게 보이시죠? 동그란 가루에 해당하는 게 빠져서 그러네요. 동그란 가루, 동그란 가루. 그렇죠? 이렇게 먼저 해보시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조건과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동작. 그랬더니 맨 끝에가 이번에는 빠졌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로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기도 빠졌죠? 그죠? 이런 거가 있네요. 그치? 이렇게 가로를 잘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끝에 해당하는 게 지금 문제가 생긴다라고 계속 보이네요. 근데 진짜 잘 썼는데. 한번 꼬이게 되면은 지금같이 돼요. 지금같이 되고 얘네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가루가 좀 들어갔네요. 그죠? 여기가 지금 가루가 여기 들어갔죠? 여기 들어가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거 가루에 해당하는 거가 되게 민감하네요. 민감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요거 이만큼만 다시 가져올게요. 제가 처음부터 잘못 입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거부터 하시면 이게 나와요. MPG가 컴팩인 것만 true, 아닌 건 false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 이거 더 안 바꿨네. 자, 요거 가져올게요. 두 번째 있는 거를 서브 컴팩으로 한번 해보세요. 서브 컴팩. 서브 컴팩. 이렇게 하셔서 동작 쓰면 서브 컴팩만 true, 나머지는 false 이런 식이죠. 그렇고 세 번째를 투시트. 네, 컴퓨터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투시트. 바로 따닥 클릭하면 돼야 되는데 이것저것 켜놓다 보니까 좀 느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게 되시면 컴팩인데만 true, 서브 컴팩인 것만 true, 투시트인데만 true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다 쓰는 거죠. 여기다가 여기 첫 번째 조건 여기다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서브 컴팩인 거 여기다 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투시트에 해당하는 거 여기다 쓰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쓰고요. 자, 걔네들을 아까 오화로 해보라고 했어요, 제가. 오화도 되는지, 그죠? 지금 밑에 이 버티컬 바로는 되는 게 확인이 됐고요. 오화로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오화로 했더니 그래도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지금 보이네요. 밸류값 에러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오화로는 좀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화로 되는 곳이 있고 또 안 되는 곳이 또 지금처럼 이제 존재를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죠? 이제 버티컬 바로 해주세요. 이번에는 버티컬 바로 해주시는데 오화로 되는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안 되네, 여기는. 그죠? 여기는 안 되고, 그거를 이제 어디다 집어넣자? MPG의 사이즈라고 하는 이 파생 변수 열 하나를 만들어서 집어넣으실 건데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렬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정렬을 좀 맞춰줄게요. 이렇게 맞춰주세요. 맞춰주시고. 이마저도 좀 잘 보이려면은, 여기까지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뾰로록 이렇게 잘 맞추고, 이렇게 돌리시면은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 그 MPG 사이즈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MPG 사이즈에 뭘 가져오자? 밸류 카운트를 가져오자. 그래서 밸류 카운트스 이렇게 하시면 개수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큰 차가 147개, 그 다음에 스몰이 87개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올려놓을게요. 요 컴팩과 서브 컴팩 이렇게 이게 한꺼번에 잡는 거 어제 가르쳐드렸어요. 클릭, 쉬프트 클릭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음영이라고 해야 되나? 배경색이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될 거고 배경색에 해당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같이 올리시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죠? 컴팩, 서브 컴팩, 그다음에 투시트 조건 확인하시고 그거를 한꺼번에 썼어요. 그걸 썼고 그렇게 쓴 거를 파생 변수 사이즈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죠? 스몰과 라지 이 조건에 따라서 이 조건이 맞으면 스몰 그죠? 이 조건이 아니면 라지가 이 사이즈에 들어갈 거고 이 사이즈에 들어간 걸 통해서 밸류 카운트를 찍어봤더니 결과에 해당하는 게 지금처럼 나와지네요. 자, 그렇고 이렇게 쓰는 거가 너무 비효율이야. 쓰다 보니까 아까 어떻게 됐어요? 가로에 해당하는 거 이런 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is인에 해당하는 거 is가 뭐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in이 안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좀 쓸 수가 있어요. 컴팩과 서브 컴팩과 투시트에 해당하는 거, 그죠? 투시트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 MPG의 카테고리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있으면 스몰로, 아니면 라지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얘부터 쓸게요. 컴팩트, 그 다음에 서브 컴팩트,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투시트, 이거죠. 이렇게 세 가지죠. 값 세 가지. 리스트 데이터형이네요. 그죠?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데이터형이고요.
자, 그렇게 된 거를 isIn 이렇게 쓸게요. isIn 동그란 가로. 네, 근데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볼 건데요. 어디에? 자, mpg의 카테고리에 있냐? 카테고리. 그죠? 여기에 있냐? 점. 이렇게. 그래서 mpg의 카테고리 영역에 요 컴팩과 서브 컴팩과 투시트가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실행. 했더니 있다라고 나오는 게 컴팩 아니면 서브 컴팩 아니면 투시트. 이제 그게 아니면 false라고 뜨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np.where라고 하는 이 조건 함수죠. 조건 함수를 쓰시고 여기까지 그죠? 쓰시고 자, 여기서 지금 열었어요. 지금 여기 열었어요. 여기 열었고요. 이거 닫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 더 닫았어요. 이렇게 닫고 이걸 하나 띄워두세요. 이렇게 띄워두시는데 이게 한눈에 잘 안 들어오시면요. 여기 점 앞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 점에서 이렇게 내리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져요. 내려지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시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 쉼표를 지금 찍으셔야 돼요. 쉼표를 이렇게 찍고 여기죠. 이렇게 찍고 그게 맞으면 한마디로 카테고리 안에 컴팩과 서브 컴팩과 투시트면 스몰로 그게 아니면 뭐다? 라지로 이렇게 해줘. 자, 여기서도요, 쉼표 다음에,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쉼표 다음에, 점 앞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명시적으로 쓰실 때는 슬래시를 이런 걸 써요. 쓰긴 하는데, 여기서는 쓰지 맙시다. 그죠?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셔서, 자, 어디다? mpg에 사이즈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집어넣죠. 그리고 이거는 다시 정렬을 합시다. 정렬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정렬까지 끝나셨으면 동작을 시켜주시고 동작이 끝나셨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걸로 뭘 하자? 밸류 카운트를 해보자. 해서 동작이 똑같이 되면 이게 더 좋겠다 이런 얘기죠. 더 심플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실 거를 이진에 해당하는 함수를 통해서 그죠? 조건 처리도 지금 편하게 하실 수 있더라. 최종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인에 해당하는 거, 이진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판다스에서 많이 씁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셔가지고 이번 챕터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판다스와 넘파이 패키지 그 중에서도 판다스 패키지 안에 리드 CSV 가지고 해당하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있고 그 다음에요 그 중에 데이터 중에 일부를 확인할 때 헤드 테일 그죠? 앞쪽에서 5개 뒤쪽에서 5개 거기에 행렬이 몇 개 있는지를 쉐입으로 자, 위에는 동그란 가로가 있고 얘는 동그란 가로가 없더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인포를 통해서 속성, 그죠? 그 다음에 describe를 통해서 기초 통계량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고 우리는 이 챕터에서 변수명을 바꾸고 파생 변수를 만들고 빈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워보셨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빈도 확인할 수 있는 value counts 이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시고 이 밑에 있는 플롯에 해당하는 것들은 판다스 자체 말고 시본이나 매트프레임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조금 더 이쁘고 그죠? 속성값을 잘 바꿀 수 있는 패키지를 또 다른 패키지죠. 결국엔 다른 패키지를 가져다가 사용을 합니다. 현재는 판다스 패키지인데 판다스 패키지의 플롯바에 해당하는 요거는 지금 보고 뒤에서는 이거 많이 안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내려갈게요. 자, 분석 도전이라고 나오시는데 이것까지 해드릴 시간은 제가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숙제 그죠? 그래서 이거는 네. 자, 지금 PDF 페이지로 134페이지고요. 이거는 숙제. 아마도 원래 과제를 내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거 갖다 과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힘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못하겠다. 일단 택 앞쪽에서 저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거 불러오는 방법, 그죠? 리드 CSV잖아요. 그지? 데이터 특징 파악해라, 헤드, 테일, 쉐입, 뭐 이런, 이거 디스크라이브 이런 애들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바꾸는 거요. 변수 네이밍 바꾸는 거 해보셨어요? 해보셨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인구 대비 이거 백분율 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 전체 나누기 아지아 곱하기 100 이게 이제 백분율이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거에 파생 변수를 만들어 보자 라고 돼 있고, 히스토그램에 해당하는 거 앞에서 배워보셨어요. 그래서 차트 그려내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건 처리하는 거 배우셨어요. 평균을 초과하면 라지, 그 외에는 스몰이다 인데, 전체 평균을 먼저 구해서 기준값을 구하셔야 이 라지 스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라지 스몰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지 빈도표와 빈도 막대 그래프, 그죠? 밸류 카운트, 그 다음에 거기에 플롯 바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통해서 막대 그래프 그려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숙제, 그죠? 이거 과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달라졌을 뿐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필이죠? 미드 CSV. 그 데이터 못 가져오면은 당연히 못 푸니까 이것만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확인했을 때 데이터 들어오면은 이제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 mid.csv가 여러분들의 구글 콜앱에 여기 이제 들어가 있겠죠. 들어가 있으니까는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제 날짜로 좀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오늘이 아니고 어제죠? 어제 날짜로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여기 안에 미드웨스트라는 놈이 있을 거예요. 그죠? 미드웨스트가 여기 있죠? 네. 그래서 따다 클릭하면은 오른쪽에 뜬다. 그 얘기까지 했어요. 요게 원본 데이터들. 그지? 현재 이 데이터는 1부터 44, 그죠? 10개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조금 많은 것 같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다? 쉐입 갖다가 보면 더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이네. 437개 데이터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숙제로 하겠습니다. 숙제로 하고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제 6장으로 갈게요. 6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파일에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지금 현재 5장 잘 했고요. 6장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콜에 켜져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한 번씩 할게요. 요거 바꾸고 정리를 해줘. 자, 6장이고요. 자, B는 자유자재로 데이터 가공하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두입만 남겨놓고 사본 빼고, 결국에는 파일명은 이렇게 공유 자유자재로 데이터 가공하기, 두입 시비오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건데 여기에 띄어쓰기가 됐는데, 자, 이렇게 하시고요. 나머지는 닫을게. 5장도 닫고, 프레임 연것도 닫고, 자, 이렇게 닫을게요. 닫고, 6장만 켜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 이렇게 하고. 자, 네, 진행을 이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네네네. 박대경 연구원님, 제가 지금 채팅방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헤매고 있었을 때, 그죠? 잘 도와주셨는데, 제가 지금 봤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자, 예, 요 6장에 해당하는 거 지금 이렇게 준비가 잘 되셨으면은, 6장 하고 있으니까 6 한번 입력해 볼까요?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이 빅데이터에 해당하는 원자료에서 우리가 스몰 데이터로 뽑아내서 그것들을 분석하는 그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 빅데이터 중에서 빅데이터 전체를 다 돌리는 이런 구조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영역을 추출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요약을 하실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캡처를 떠서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셔서 직접 지정 이렇게 했죠. 이번 챕터에서 배울 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가 여기에 텍스트로 일단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가시고 위로 올라가라. 요거 배울 거예요. 현재.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이 장에서는 데이터를 추출, 그다음에 여러 데이터를 합치는 이런 것들에 데이터 가공하는 것들을 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하셔서 어떤 거 하실지를 여기다 좀 써놓을게요. 일단은 데이터 추출하는 거. 그래서 지금 데이터 추출하는 게 이 원자료에서 추출하는 요 과정이에요. 이게 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 그 다음에 여러 데이터를 합치는 방법도 배우는데요. 여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요게 합친다고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1에 해당하는 거를 합쳐서 1로, 2에 해당하는 거 합쳐서 2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거는 데이터 추출과 여러 데이터 합치기. 그죠? 그런 것들 두껍게 처리할게요. 네, 지금 제 속도를 이 컴퓨터가 못 따라오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렉이 조금씩 보이는데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6-1번부터 쭉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는데 잠시만요.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가 가져오는 게 있으니까 일단은 좀 지우고 시작을 하실 건데요. 요거 일단 지울게요. 지우시고 위에 거 좀 지우실 건데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은 껐다 지금 켰잖아요. 네. 요거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 이후에는 여기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지우고 요것만 남겨주세요. 일단은 요거 실행을 먼저 합시다. 그렇죠? 구글 콜앱, 그렇죠? 구글 드라이브 콜앱 연결하는 것부터 실행을 했어요. 실행해 주시고 자, 네, 이렇게 뜨죠? 뜨시면 구글 드라이브 연결할게요. 계정 선택하시고 사용 끝나면 디폴트 경로 변경하겠습니다. 관련된 네, 됐고 디폴트 경로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는 요 밑에다가 이제 요것들을 좀 적고 진행을 할게요. 06-1자 그죠? 데이터 전처리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 가공하기 이렇게 하셔서 하나 그죠? 되게 두껍게 이렇게 하시고 띄어쓰기 없게 만들어내시고요. 나머지는 다 밑에 건 다 지울게요.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얘네들부터 먼저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좀 걸리는 것 같네요. 네. 이게 오히려 빠르게 딱딱딱딱 클릭하는 것보다 하나 지워지고 클릭하는 게 더 빠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동의되려고 그러네. 네. 네, 서버에 자꾸 이제 신호값을 주는 거죠. 그 슈퍼컴퓨터에 신호값을 주는데 이게 클릭하는 거가 빠르게 동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걸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여러 개를 지금 돌리고 있어서. 그래서 밑에를 일단 다 지울게요. 그냥 오래 걸리냐. 한 방에, 아니야. 다 지워가나요? 이러면, 네. 지금 밑에 거가 많은 것 같으니, 여기를 선택하고, Shift 클릭을 해서, 여기 쓰레기통이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되나 모르겠어요. 여기 끝에다가 찍으면 바로 되나? 이게 되나? 되네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으면은 밑에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맨 밑에 가서 찍은 다음에 거기를 쓰레기통에 넣으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해서
셀 삭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찍어 놓고요. 맨 뒤로 가세요. 맨 뒤로 가서 여기를 찍고 그러면은 다 그죠? 이렇게 설정이 되고 얘를 셀 삭제 하시면 깔끔하게 지워졌습니다. 이 상태로 요 얘들만 셀 복사를 해서요. 지금 몇 개죠? 7까지 있죠. 그래서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해서요. 7개 만들어낼게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만 일단 바꿔서요. 그렇죠? 진행을 하죠. 자,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제출하기. 엔터. 3. 필요한 변수만 제출하기. 그 다음에 4. 순서대로 정렬하기. 그 다음에 5. 회생 변수 제출하기. 그 다음에 6. 집단별로 데이터 합치.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은 숫자 7 한번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되시면 진행을 할게요. 네, 위쪽으로 싸그리 없애고 그 다음에 각 영역에 해당하는 챕터를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끝나면 7 입력해 주세요. 여섯 번 정도, 5번 정도 하셨고 천천히 만들어 보세요. 이쪽을 싹 다 지우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챕터별로 만들어 낼게요. 네, 거의 다 해가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슬슬 해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 전처리는 프리프로세스라고도 합니다. 프리프로세스. 이 전처리의 의미는 뭐냐면은 처리라고 하는 게 머신에 해당하는 거를 넣기 전에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하는 형태 누가 원하는 형태냐면요. 머신이 원하는 형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엑셀의 형태, 행렬 구조에 해당하는 거. 그런데 그 안에 빈 셀이 있으시면 안 돼요. 빈 셀이 있으시면 안 되고 데이터가 뭐라 그래야 되나? 편향이 생기게끔 하시면 안 돼. 편향이라는 건 뭐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의 키가 대한민국 성인 키가 여성 기준과 남성 기준 합쳐서 요즘 친구들까지 합쳐서 150에서 190 사이라고 하는 거가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벗어나는 서장훈 혹은 박나래 이런 분들이 데이터에 추가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분들이 평균에 대한 걸 끌어올려 버리죠. 그분들이 평균에 대한 걸 끌어내려. 이런 거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상치라고 해요. 우리 수업 중에 갑자기 서장훈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너무 크네. 이상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상치라고 그런 것들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제거를 하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머신한테 넣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처리 과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측치 이상치라고 얘기를 해요. 서정훈 이런 친구들은 이상치. 그 다음 뭐다? 결측치는 빈셀 이런 것들 결측치라고 해요. 그래서 빈셀과 이상한 거는 제거하고 머신에 넣자. 어떤 형태로? 엑셀에 대한 행렬 형태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데이터 그대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원하는 형태로 변형해서 분석할 때가 더 많이 있더라. 빅데이터
데이터인데 그거를 떼서 스몰 데이터로 해서 분석할 때가 더 많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공하는 거를 데이터 전처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부를 추출하는 거, 종류별로 나누는 거, 그다음에 여러 데이터 합치는 이런 것들이 분석할 때 필요하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필요한 것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주어진 형태, 주어진 데이터 그대로 사용죠.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그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변형해서 사용할 때도 있다. 자, 그렇고, 자, 이렇게 이제 원하는 형태로 변형해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데이터 전처리라고 한다. 분석에 적합하게 데이터 가공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데이터 전처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 전처리 하는 것들은 일부 추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종류별로 나누는 경우, 그 다음에 여러 데이터 합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그죠? 필요하다는 얘기고, 이렇게 쓰면 안 되네. 그래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각각에 해당하는 거를 조금 두껍게 처리를 좀 할게요. 이렇게 하셔서 동작을 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형태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원하는 형태로 변형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분석에 적합하게 데이터 가공하는 거를 데이터 전처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 데이터를 추출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종류별로 나눠 볼 거고 여러 데이터를 합쳐 볼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 전처리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데이터 가공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핸들링 한다고 하고 랭글링 한다라고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가 데이터 가공하고 데이터 핸들링 정도예요. 그죠? 랭글링 이런 거는 잘 얘기를 안 하고요.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전처리 세 가지 정도. 전처리 데이터 가공, 데이터 핸들링.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고. 자, 판다스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키지는 여기 있는 그죠? 이 함수들. 그래서 쿼리라고 하는 함수가 가장 또 많이 쓰는 함수, 그 판다스에서 쓰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 가져다가 여기다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시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쿼리, 그죠? 쿼리. 그 다음에 df. 그래서 쿼리는 행을 추출할 때, df는 열을 추출할 때. 앞에서 sort value, sort index랑 동일해요. 근데 값에 해당하는 걸로 정렬을 할 때가 sort value. 그 다음에 그룹으로 묶어낼 때 그룹 by. 그 다음에 assign에 해당하는 거가 앞에서 이제 파생 변수 같은 거 만들 때, 그죠? assign에 해당하는 함수가 따로 있죠. 따로 있고. 자, 어그리게이션을 해당하는 거는 이제 통계치를 구할 때. 그죠? 통계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까 본 것처럼, 디스크라이브 했던 거랑 동일한 거죠. 그래서, 뭐, 카운트, 민, 맥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때, 그죠? 어그리게이션 쓰고요. 머지, 데이터끼리 합치는 거, 열로 합칠 때 머지, 컨캣, 행으로 합칠 때 컨캣을 쓴다. 그죠? 내려갈게요. 내려가서 6-2절. 여기에 코드 하나 넣고, 자, 코드 하나 넣어놓고, 자, 모양을 일단 만들어 놨고요. 자,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실 때 전체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사용할 때도 있지만 관심 부분을 추출해서 분석할 때도 있더라. 그럴 때 사용하는 게 DF의 쿼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요렇게 뭐지? 전체 중에 내가 원하는 영역만 끄집어내겠다. 그 얘기.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 하나 넣고 넣으시고요. 그림 넣고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필요한 거가 자 일부를 추출해서 분석한다. 그죠? 일부 추출. 전체 데이터에서 일부 추출죠? 이걸 할 건데 이걸 하고 있는 이 함수가 쿼리라고 하는 함수. 그래서 그냥 df 쪽 쿼리라고 씁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들을 사용해 보실 거예요. 얘네들을 사용하시고 누이 실습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게 도, 및 실습.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하기. 이렇게 하시고요. 두껍게 처리할게요. 띄어쓰기 없애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우리는 앞에서, 그죠? 네, 콜앱과,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임포트 공모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교재 있는 대로. 임포트, 판다스, as, pd. 그죠?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바로 붙였었는데, 웬만하면 임포트 구문 있으실 때는, 뭐죠? 좀 띄어쓰세요. 띄어쓰셔서, pd.readcsv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어떤 데이터 가져올 거냐면은 exam.csv 파일 가져올 거예요. 가져와서 어디다 집어넣자? exam에 대한 변수에다 집어넣고 얘를 출력하자. 그렇죠? 하시면 자 이렇게 앞에서 한번 봤던 데이터죠. id부터 science까지 이 수학, 영어, 과학에 해당하는 점수, 그죠? 거기에 이제 N클래스가 이제 많이 보이고 있는데, 클래스에 해당하는 걸로 나누어서, 그죠? 데이터를 합쳐서 표현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N클래스 변수열을 봤더니 5개의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5개 반의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할 때에, 그죠? 이 쿼리라는 거가 지금 행을 추출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행 추출에 해당하는 거를 할 거예요. 행을 추출한다는 얘기는 이거지. 그죠? 행에 해당하는 거 1반, 2반 이런 식으로 해서요. 얘네들끼리 뽑아내자. 얘네들로 뽑아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쿼리, 행을 뽑아낼 건데 조건에 해당하는 거는 뭐다? n 클래스가 1인 애들만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밑에다가 코드 하나 놓고 자, 여기다가 자, 일단은 이그잼 원본 데이터 위에서 확인했고 쿼리라고 하는 거가 뭐 질문에 해당하는 건데 원래는 그죠? 질문에 해당하는 건데 이 그 판다스에서는 이 쿼리가 행을 표출할 됐습니다. 첫 번째 이 안쪽에 조건은 n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가 뭐와 같은 거? 1과 같은 거. 그지? 자, 이렇게 하시면 이그잼에서 n 클래스가 1인 데이터만 추출하는 거죠. 이렇게 추출하게 되면은 정말 일반만 떨어져서 나오시면 정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의 데이터만 뚜루룩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쿼리 안에 조건을 쓰게 되면은 이 조건에 맞는 것만 추출을 하더라 그 얘기고 쿼리는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하는 뭐 조건에 해당하는 요 등호 2번 하는 거 요거요. 앞에서 이제 봤죠?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더라. 그러면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코드 2반만 바꿔보시면은 2반만 추출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죠. 그래서 이그잼에서 n클래스 2반만 추출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2반 추출 내려와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 느낌표는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수학의 이 기호예요.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 기호거든요. 이 기호를 컴퓨터에서는 이 느낌표 는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넣고요. 자, 얘는 일반이 아닌 경우를 추출할 거야. 일반이 아닌 경우 이렇게 하실 거고 자, 1에 해당하는 거가 얘는 같다인데 여기서 느낌표로 바꾸죠. 느낌표로 바꾸게 되면은 일반 아닌 데이터만 추출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2반, 3반, 4반, 5반 이렇게만 추출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건에 해당하는 거 얘만 바꿔도 그죠? 아닌 거가 추출이 되더라. 그래서 not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not. 그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해볼 건데요. 자, 3반이 아닌 경우로 추출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코드 넣고 집어넣으시고요. 자, 3반이 아닌 경우 자, 여기 3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시켜내시면은
1반, 2반, 3반 빼고 4반, 5반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1, 2, 4, 5반만 출력이 되더라. 내려갑시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조건을 좀 처리를 하실 거예요. 자, 텍스트 하나 넣을게요. 텍스트 넣으시고, 자, 샵 2개, 두입, 필수,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조건, 걸기. 그죠? 이렇게 하셨어. 자, 범위를 지정하시고, 네, 두껍게 처리. 이렇게 해서 Shift 엔터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부등호라는 거가 있어요. 이런 거가 이제 부등호고, 부등호에 해당하는 거는 특정 값, 초과, 미만, 그 다음에 이상, 이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출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를 코드를 넣고, 그런 것들 한번 해볼게요. 자, 이그잼에 해당하는 게 원본 데이터고요. 거기에 쿼리를 통해서 행을 추출할 건데 그 조건에 해당하는 거가 수학에 해당하는 열이 50점 이상, 그죠? 그 열만 추출해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다? 여러분들 실무에서 여기 뭐 자산운용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그지? 그러면 뭐다? 이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 바꿔내시면 우리 고객 중에 고객의 매출 데이터가 고객 매출 데이터가 뭐 1억 이상인 이런 분들만 추출해줘 이런 거 하실 때 지금처럼 이 코드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미만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 뭐 쉽죠. 그래서 코드 넣고 미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 점수에 해당 50 미만이니까 데이터가 50 미만인 데이터만 출력이 되더라. 이런 얘기들 내려가셔서 영어 점수 50 이상인 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등호, 부등호 말고 등호, 는이 들어갔다 그 얘기야. 여기는 등호만 있었고, 그 밑에 지금 쓰시는 거는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등호가 그렇죠? 그래서 이 영어열 따닥이야 잘 안 되네. 잉글리시라고 하는 영어열에 해당하는 거가 50점 이상 이렇게 그지? 이상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하는 건 80점 뭐 이하를 뜻하고 있네요. 이런 거는 금방금방 찍고 넘어가죠 그냥. 그래서 80점 이하 이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 조건을 한꺼번에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쓰시는 거가 앰퍼샌드 연산자 여기다 AND 써보실 거예요 이따가. 그래서 텍스트 하나 넣으시고 여기다가 자 do it else 진행을 할 거고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행 추출하기 추가 안 보이죠? 자 컨트롤 A T 2번 B 1번 요거 띄어쓰기 없애주시고 컨트롤 엔터 그 다음에 코드 넣고 그래서 위에서는 이제 한 가지 조건들만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그잼 원본 데이터에서 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쿼리를 통해서 행을 추출할 건데요. 첫 번째 조건 N 클래스가 일반 그래서 일반 학생 AND 쓸게요. AND 되는지 확인하고 매스 수학에 해당하는 거가 50 이상 그죠? 이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출력해줘. 되네요. AND 잘 되네. 그지? 그래서 일반 됐고요. 수학 점수 50점 이상 데이터만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AND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앰퍼샌드 연산자로 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 이거 Shift하고 7번에 있어요. Shift 7번에 하시면은 앰퍼샌드 연산자도 동일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AND 그냥 쓰시면 되고요. 다른 언어, C 언어 자바에서는 이 앰퍼샌드 연산자가 AND를 대신하는 기호예요. 그래서 그리고의 의미는 앰퍼샌드 기호를 쓰고 그 조건을 나열 한마디로 이게 첫 번째 조건, 이게 두 번째 조건. 그래서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행을 추출하실 수 있다. 그죠? 내려가죠.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
여러분들이 이것만 쓰고서 이제 코드를 만들 수 있는지 보시면 돼요. 이면서에 해당하는 이 키워드가 and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코드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이그잼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쿼리를 통해서 행 데이터를 추출할 건데 and라는 걸 통해서 두 가지 조건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 1과 조건 2죠. 조건 1과 조건 2 이렇게 쓰는데 이 중에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건 2반이에요. 그럼 반에 해당하는 열을 가지고 있는 게 n클래스예요. 그래서 n클래스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와서 바꿔 쓰시고 그게 2반이면 넣는 거죠. 이렇게 쓰는데 뭐다? 홀단표 써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홀단표로 묶어주시고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건 영어 점수인데 영어 점수 들어가 있는 열은 English입니다. 그렇죠? English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80점 이상이니까 이거는 갖다 80 이거죠. 자, 이렇게 하셨을 때 분석했을 때 내가 원하는 2반과 80점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이 되면 정상이겠죠. 그래서 n클래스가 2 이상이고 영어 점수 80점 이상 데이터가 잘 추출이 됐네요. 자, 그렇고 자, 이번에는 OR라는 걸 하고 있어요. OR라고 하는 거 자, 얘는 텍스트 하나 올려놓고 V실습 여러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행 추출하기. 컨트롤 A. D 2번, B 1번. 띄어쓰기 없애고, Shift 엔터. 코드 넣고. 자, 얘만 보고서 하시면 좋은데, 자, 이렇게 할게요.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이게 5합니다. 이게 5하고요. 그래서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OR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요 수학 점수 90점 이상인 것만 충족해도 되고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인 것만 충족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데이터가 추출돼서 나올 건데 또 둘 다 만족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OR는 그렇죠? 하나 혹은 두 개 그렇죠? 이쪽에 하나 혹은 이쪽에 하나 혹은 두 개 다 만족할 때 데이터가 추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본 데이터는 이그잼이고요. 거기에서 그 행 추출하기 때문에 쿼리를 쓰고 수학 점수가 들어가 있는 열은 매스라고 하는 열입니다. 그게 90점 이상. 자, 그 다음에 OR 쓸게요. OR 쓰시고. 자, 영어 점수가 들어가 있는 데가는 English예요. English인데 그게 또 90점 이상이에요. 자, 이렇게인데 걔네들이 지금 에러가 떠 있죠. 홀다운표로 묶어줍니다. 묶어주고 동작을 시켜보죠. 봤더니 이게 생략이죠. 요 세 개만 나온 게 아니고 이만큼 나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매스 수학에 대한 게 이거 50인데요. 영어가 90이라서 이거 추출이 됐죠. 영행 추출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얘 때문에 추출되죠. 얘 때문에 추출되고 여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그리고 얘는 얘 때문에 추출이 되고 그 다음에 얘 때문에 추출되고 얘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영어 점수 때문에 대부분이 추출이 되네요. 수학 점수만 추출되는 거는 이 부분 때문에 수학 점수로 추출이 됐다.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확인이 되고요. 내려가셔서 영어 점수 90점 미만이거나 과학 점수 50점 미만인 경우 그죠? 이번에는 이 버티컬 바로 그죠?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할게요. 자, 컨트롤 V 했어요. 컨트롤 V 했고 자, 영어 점수가 90점 미만이거나 그죠? 과학 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 이거고 자 거기에 해당하는 거 영어 점수니까 English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학 과학 점수니까 Science 있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조건 처리 90점 미만이죠. 미만이니까 부동호가 등호가 없어야 되고 얘는 50점 미만이네요. 이렇게 할 건데 5화 대신에
모아 대신에 뭘 하자? 버티컬 바로 하자. 요거 대신에 버티컬 바. 아이고, 발음이 왜 이러지? 버티컬 바는, 시프트 하시고 동표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시프트하고 동표시. 백스페이스 근처에 있어요. 백스페이스 근처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동작을 시켜내시면, 자, 이렇게, 그죠?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아이고, 50점이네요. 50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 그죠?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되면 혹은 두 가지 다 만족되면 데이터를 추출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 잠깐만요. 네. 네, 우리 식사 시간이 어떻게 되죠? 식사 시간이 50분인가요? 여기 지금 네. 답변을 좀 주실까요? 12시부터요? 12시부터 하면 네, 지금 25분이거든요. 25분이니까 잠시만요. 잠깐만. 네, 우리가 조금 쉬었다 갑시다. 여기가 이어질 것 같으니까 쉬었다 갑시다. 자, 지금 26분인데요. 40분까지 쉬었다가 20분 더 하고 식사하도록 할게요.